네, 앞서서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의 이모저모 저희가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미국장의 컨스텔레이션 브랜드에 필적할 만한 한국 종목 투자 아이디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용빈 IBK 투자증권 강남센터 선임 주임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주임님. 안녕하세요. 네, 하드셀처 좋아하십니까? 그렇게 많이 제가 주류를 좋아하는 편은 아니지만 네네. 그래도 저는 오히려 소주파가 아닌가라고 네. 근데 생각하고 드셔보셨어요? 조금은 많이 먹어봤습니다. 네, 아주 네. 예전에 있잖아요. KGB라든지 그런 쪽으로 맞아요. 말씀하시는 거 저도 사실 아닌가요? 비슷하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 주류 기업 가운데 토픽을 국내에서는 부탁드리면요. 하이트 진로를 보고 있는데요. 네. 특히 하이트 진로 같은 경우는 하드셀처 시장과는 좀 직접적으로 연닿아 있다라고 얘기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사실 이 하이트 진로도 MZ 세대라든지 이 여러 가지 이런 주류 문화가 계속적으로 바뀌는 것에 대해서 주류를 계속적으로 바꿔나가고 있다는 점이 비슷한 점으로 네. 볼 수 있겠고요. 특히 지금 현재 하이트 진로의 주가가 좀 상당히 부진한 편입니다만 이런 부분이 지금 시장에 어떤 부분이 반영되어 있냐면 특히 이 주류 시장이 상당히 경쟁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세로라는 브랜드가 나오면은 또 진로에서도 똑같은 제로슈거 브랜드가 나오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경쟁이 심화되면서 마케팅 비용도 많이 늘어나고 그리고 또 시장 원재료 값도 많이 상승적인 추세입니다. 주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상당히 예년과 다르게 계속적으로 올라오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 좀 비용이 좀 과다하게 되면서 좀 주가적인 부분에서는 좀 계속적으로 하방 압력을 받고 있었는데요. 하지만 좀 이번에는 4월부터는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 이 신제품 켈리라고 들어보셨는지 네, 모르겠습니다. 저 광고에서 네, 봤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맥주를 먹으러 갔었는데 이 켈리 한번 드셔보시겠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외산 맥주인 줄 알고 안 먹었었는데 근데 요번에 이 신제품 켈리라는 브랜드를 통해서 특히 이 기존의 주류 문화가 특히 예를 들어서 홈 브랜딩이라든지 아니면 좀 맥주에 대해서도 좀 맛에 대해서 상당히 좀 이런 것들을 주경시하는 그런 소비 계층이 상당히 많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좀 예전에 테라와 같은 또 새로운 모멘텀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그렇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 테라 출시 당시 이 하이트 진로의 큰 모멘텀을 가져왔던 이 제품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서도 한번 기대를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하이트 진로의 주가에 좀 부진한 영향이 있었던 데는 특히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이라든지 이런 일회성 비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기저효과적인 측면으로 봤을 때 상당히 좀 실적에 대한 부분도 사실 부담이 없는 주가 수준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이 많은 부분의 현재 주가에 많이 녹여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봤을 때 사실 좀 저가 매수적인 측면으로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2,00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26,000원, 손절가는 2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그동안 눌려있던 주가 저평가 매력이 있고요. 현재 또 켈리 시장 확대에 대한 상승 기대감이 있는 하이트 진로 말씀 주셨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수급 체크하면서 오늘 장에서 눈여겨보아야 할 종목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시간외 특징주입니다. 투비소프트 시간외 상한가 나왔습니다. 최대 주주가 기존 노블 M&B에서 리얼 인베스트먼트로 변경됐다는 발표 있었습니다. 건설 사업 관리 전문 기업이죠. 한미글로벌 주가 꾸준한 상승세입니다. 전일장 시간외에서 5% 껑충 튀었습니다. 비아디와 공동 개발한 T4K 전기 트럭 선보인 GS 글로벌 정규장에서 11% 급등 후 시간외에서까지 달력 이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흑해 곡물 협정이 연장 가능성 불투명해지면서 사료 곡물주가 연일 강세입니다. 한일 사료 3거래일째 상승폭 키워가고 있고요. 정규장에서 15% 뛰고 시간외에서도 강했습니다. 주가 널뛰게 하고 있는 비나텍 전일장에서 23% 폭등 나왔습니다. 네, 시간외 특징주 가운데 토픽 꼽아주신다면요? 저는 일단 GS 글로벌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물론 시간에서 특히 강세였던 거는 네옴시티 관련주도 상당히 강세였었지만은 이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GS의 이제 그 계열사로 석탄 관련 이제 테마성 주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간에서 좀 상승을 가져왔던 부분이 이제 특히 여러 가지 이슈가 있습니다. 석탄과 관련해서 특히 일단은 러시아와 그 국내 이제 정부 간에 좀 마찰이 생기면서 이 러시아발 이제 석탄에 대한 수출 금지령이 떨어지는 건 아니냐 이런 부분 때문에서도 사실 석탄 가격 상승에 대한 모멘텀이 있었다라고 보이고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지금 독일이 최근에 탈원전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독일이 많은 석탄 수요를 계속적으로 땡겨가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탈원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석탄 수요를 가지고 간다면 글로벌 석탄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고 이 GS 글로벌이 수혜를 받지 않은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시간에서 상승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그리고 또 이제 최근에는 이 워런 버핏이 뭐 TSMC를 손절을 하고 최근에 샀던 이제 종목들이 일본의 종합상사, 5대 상사들이죠. 일본의 종합상사들을 이제 매수를 했었는데 사실 이 국내에서도 이 종합상사에 대해서 좀 유심히 지켜봐야 된다. 사실 뭐 네. 직접적인 수혜 이런 부분으로 볼 수는 네네. 없겠지만 간접적으로 다시 재평가를 해야 된다는 부분이다라는 집 때문에 사실 이 GS 글로벌도 사실 이런 쪽으로 좀 간접적인 주가 상승을 좀 이뤄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 워런 버핏이 계속적으로 포커싱 있게 보는 것은 이 공급망에 대해서 상당히 잘 다룰 수 있는 기업에 대해서 좀 부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고 특히 그래서 국내에서도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든지 아니면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상사들이 사실 이 공급망에 대한 지배력은 상당히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 국내 기업들도 사실 좀 재평가를 해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에서도 지금 석탄이 상당히 많이 수요를 이뤄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그 생산도 많이 하고 있지만요. 특히 이 수요가 상당히 많이 리오프닝으로 인해서 수요가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고 또 독일도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으니 전 세계적으로 계속적으로 석탄이 좀 수요가 많이 올라오고 있다. 사실 뭐 그래서 GS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석탄 가격 상승으로 인한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지만 사실 이 석탄과 관련해서 다른 모멘텀을 가질 수 있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도 같이 유심 있게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가격 전략까지 좀 매수가 같은 경우는 부탁드리겠습니다. 3,2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짧게 3,65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GS 글로벌 매수가 3,250원 이렇게 제시됐습니다. 네, 최근 외국인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오늘 장에서 살펴보면 좋을 기업들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외국인 순매수 종목입니다. 안정적 수주의 중장기 높은 성장성으로 주목받고 있는 한국항공우주 외국인 22일째 순매수했습니다. 하이브도 14거래일째 담고 있습니다. 디지털 덴탈 장비 그리고 중국 신산업이 또 기대를 모으고 있는 레이 8거래일 연속 외국인 수급 들어갔고요. 지난 닷새 외국인 순매수 종목으로 오른 네페스 수산인더스트리도 눈에 띕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특징주 보시죠. 노르웨이 중앙은행을 대주주로 맞은 SK스퀘어 기관 20거래일 순매수했습니다. 실적 탄탄한 스마트 팩토리 업체죠. M2I 기관 수급 12일째 이어졌고요. 대통령의 무기 지원 발언 이후에 동유럽 수출 기대감에 현대로템도 주가 급등했습니다. 기관 순매수 8일째 유입됐습니다. 수소 대장주 상하프론테크는 7거래일째, LIG 넥스원 6거래일째 기관이 담았습니다. 네, 우선 외국인 순매수 특징주 가운데 어느 종목 보면 좋을까요? 수산 인더스트리라는 종목을 유심히 있게 보고 있고요. 네. 특히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는 원전에 대해서 상당히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국내외 뭐 튀르키예라든지 이런 국내외 원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있어 왔는데 이런 부분에서 특히 동사의 발전소 설비라든지 이런 정비 관련 사업들이 상당히 좀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특히 뭐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독일이 원전 포기했다는 얘기 때문에 사실 이 원전 쪽에서 악재인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네. 있겠지만은 사실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영국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폴란드라든지 튀르키 이런 유럽권 국가에서 상당히 원전 쪽을 계속 푸시를 하고 있다는 쪽이 사실 오히려 또 좋은 쪽으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수산 인더스트리 같은 경우에는 정책적인 수혜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뭐 원전에 대한 매출 비중이 상당히 높은 부분인데 특히 이 화력발전소 쪽은 이 민간 산업자가 상당히 잘 들어오기 힘든 시장입니다. 근데 하지만 올해부터 이 정부가 이 민간 사업자도 이 정비 산업 관련해서 좀 입찰을 좀 자유롭게 할 수 있겠다 이런 부분으로 좀 많이 풀어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 동사의 화력 발전소에 대한 이런 정비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상당히 매출액이 좀 점프업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뭐 SMR 사업도 이제 계속적으로 좀 기대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봤을 때 이 동사의 좀 주가 수준은 다른 뭐 원전 관련주와 했을 때는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24,700원을 제시하겠고요.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22,000원을 제시하겠습니다. 네, 수산 인더스트리에 대한 가격 전략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기관 순매수 종목 가운데 토픽 꼽아주시죠. 좀 짧게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M2I라는 종목이고요. 네. M2I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그 스마트 팩토리 관련 이제 좀 탄탄한 그렇습니다. 주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네. 특히 M2I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자동화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설비 증설이 늘어나고 있죠. 특히 2차 전지 관련 공장들이 뭐 스마트 팩토리 뭐 자율공정 네. 100%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증설을 늘려가려고 하는 추세이고 특히 이 M2I가 그 내에 있어서 HMI라는 이제 스마트 맞습니다. 팩토리 이제 그 네.
그쪽에 대해서 그 국내 1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받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특히 물론 반도체 관련 매출이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 고객사도 사실 우리가 아는 다 2차 전지 회사들도 다 고객사로 두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으로 좀 매출을 좀 많이 기대를 해봐도 될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것은 좀 여담이지만은 LS에서 좀 분사를 한 기업인데 이제 한 20년 정도는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최대 주주는 아예 다른 네. 이제 그 기업으로 바뀌었습니다만은 사실 최근에 또 LS와 그 마이크로소프트와의 스마트 팩토리 관련 협업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잘 이어붙이면 이런 쪽도 시장에서 기대를 받을 수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M2의 가장 큰 장점은 이 구형 장비를 통해서도 이제 스마트 팩토리와 좀 연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다 부수고 다시 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좀 많은 연동성적인 측면에서 강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매수가 같은 경우에는 1,450원을 제시를 하겠고요.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9,700원으로 짧게 제시를 하겠습니다. 네, 자동화 공장 증설이 지속되면서 다시 한번 눈여겨볼 만한 기업으로 M2i 설명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도 수급 중심으로 이렇게 전일장 흐름 살펴보고 왔는데요. 오늘 말씀 주신 김용빈 선임주임님 대단히 감사합니다.